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김초롱입니다. 오늘 저는 간암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간암과 영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간암 환자의 영양관리, 치료 시기별 영양관리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 답변드리고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영양소 및 화학물질의 대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영양소 대사뿐만 아니라 담즙을 만들어 지방의 소화를 돕고 독성물질의 해독작용, 면역 기능 등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여러 영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암으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 대사 변화로 인해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는 반면 영양소 섭취량은 부족하여 영양 불량의 위험이 높습니다. 영양 불량은 간성혼수, 복수, 감염 등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좋지 않은 예후와 생존율 감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관리 필요합니다. 즉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질병의 이완율, 사망률, 치료 효과,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암 환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영양관리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좋은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나 부종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매일 다양한 식품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뒷바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칸의 크기와 색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칸의 색은 6가지 식품군을 의미하고 각 칸의 크기는 우리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칸은 곡류군으로 우리 식사에서 주로 주식이 되는 밥, 빵, 감자, 고구마 등이 해당이 되고 주된 영양소 탄수화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힘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끼 주식으로 섭취합니다. 보라색 칸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단백질이 주된 영양소로 우리 몸의 조직, 근육, 혈액의 재료가 됩니다. 매끼 반찬으로 꾸준히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초록색의 채소류와 분홍색의 과일류에는 여러 색깔의 채소 과일이 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영양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고 체내 대사 과정을 도와준 역할을 합니다. 채소는 몇 개 한두 가지,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하늘색의 우유 유제품류는 우유, 요구르트 등이 포함이 되고 단백질,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루 한두 번 섭취하고 가장 작은 칸에는 유지 당류로 설탕, 콩기름, 올리브유 등이 해당합니다. 높은 에너지 원료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 등을 합니다. 조리 시에 적절히 사용합니다. 이렇게 6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차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곡류군으로 밥이 있고 어용류군으로 반찬으로 생선 그리고 국에 두부를 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소류는 나물, 김치 그리고 국에 건더기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과일 한 번, 우유 한 번 이렇게 간식으로 챙겨주신다면 자전거 뒷바퀴를 하루 안에 잘 채워서 드실 수가 있고 여기에 물 섭취와 신체 활동이 병행이 된다면 자전거를 이렇게 잘 굴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한식만 균형 잡힌 식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빵을 드시거나 일품식을 드시거나 죽을 드실 때에도 이렇게 어용류 채소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 균형 잡힌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치국수를 드실 때 면만 드시기보다 그 위에 계란이나 고기를 올리고 옆에 채소를 같이 곁들이신다면 영양 가득 일품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수부종 관리를 위한 저염식 식사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나 부종이 생기면 짠 성분은 우리 몸의 수분을 더욱 축적시키고 따라서 증상 조절이나 몸에 수분이 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할까요? 복수나 부종 조절을 위한 염분 섭취량은 하루 소금 5g 이하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에 전혀 간을 하지 않아도 식품 자체에 소금이 1, 2g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따라서 끼니에 1g 정도를 사용하시면 저염식을 실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은 3분의 1 작은술 또는 요거트 스푼 1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라면 한 그릇에는 소금 약 4.5g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을 거의 다 드시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저염식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을 실천하시면 좋을지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어떤 음식에서 염분을 많이 먹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주로 김치류, 면 및 만두류, 국 및 탕류에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19세에서 64세에서는 면 및 만두류에서 65세 이상에서는 특히 김치류에서 염분 섭취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염식 실천 요령 첫 번째는 김치 대신 초절이나 생채, 겉절이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짠맛은 줄이고 새콤달콤한 맛이나 매콤한 맛을 살린 저염김치를 활용해 보세요. 무초절이나 피클, 오이, 생채, 무생채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이나 염장식품, 통조림식품은 아무래도 염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에 절여진 자반 생선보다는 신선한 생선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을 드실 때는 작은 그릇에 그리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에 소금이 많이 녹아있다 보니 국물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보다는 콩나물국이나 무국처럼 맑은 국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그보다 더 염분을 줄일 수 있는 건 누룽지나 냉국처럼 구수한 맛이나 새콤 시원한 맛으로 국을 대신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저염 소스를 활용해 보도록 안내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간장에 식초나 물을 더해서 그리고 쌈장에 마요네즈나 쪽파를 더해서 염분 함량을 낮춘 소스입니다. 염분 1g에 해당하는 양을 모든 반찬에 나눠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염 소스 만들어 놓고 살짝 찍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서울 아산병원 밥상과일을 검색하시면 저염 소스 만드는 방법이 있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짠맛은 줄이는 대신에 다른 맛들을 충분히 살려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짠맛은 줄이면 무조건 맛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외에 신맛을 내는 식초나 레몬, 단맛을 내는 꿀이나 설탕, 고소한 맛을 내는 참기름, 들기름, 매콤한 맛을 내는 후춧가루나 고춧가루, 향긋한 향을 낼 수 있는 향빛 채소나 향신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보다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된장찌개에서 맑은 국이나 누룽지 숭늉으로 바꾸고 조림의 조리법을 구이의 형태로 바꾸고 배추 김치를 저염 김치로 바꾸었을 때 염분을 약 2.5배에서 4배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시기별 영양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후에는 간조직의 재생, 상처 회복을 위해 식사량 감소를 통한 영양 상태나 체력 악화 예방을 위해 그리고 치료 지연,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이는 간조직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그럼 내가 충분한 열량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체중 변화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복수나 부종을 제외하고 내 체중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먹는 양이 필요량만큼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체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내가 먹는 양이 내 필요량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매 끼니 어용유분과 단백질이 포함된 유제품이나 치즈 등의 간식을 보충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균형 잡힌 식사 역시 중요하겠고, 상처 회복이나 간 조직의 재생을 돕고 감염 위험성 감소를 위해 비타민 C, A,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즙이나 엑기스, 달인물 형태의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주의가 필요하고 금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항암 방사선 치료 시의 영양관리의 필요성은 영양소 공급이 세포의 보호, 복구, 치료에 필수적이고 좋은 영양 상태 유지는 체력 유지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치료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잘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 적절한 양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대처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맛이 없을 때에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식사 시간, 장소 구애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좋다고 하는 음식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양한 양념을 사용하여 입맛을 돋우시는 것도 좋고 먹기 편한 간식이나 환자용 식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용 식품은 뒤에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렁거리는 증상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증상이 심할 때는 억지로 무리해서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증상이 가라앉으면 입맛에 맞는 음식 위주로 조금씩 자주 천천히 드셔보시고 담백하고 바삭하고 새콤 시원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 누룽지나 토스트, 크래커, 요거트, 과일 등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안이 많이 헐거나 따가운 이런 구내염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일단 자극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찜, 연두부찜, 채소도 푹 익힌 형태로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씹고 삼키기 쉽게 다지거나 가는 방법을 활용해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음식은 입과 모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갑거나 상온의 음식을 선택해 주시고 산도가 강하여 신맛이 강하거나 맵고 양념이 강한 마른 음식은 혹시 상처가 되거나 자극이 될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설사라는 증상이 몸에서 또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탈수를 예방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소량씩 자주 소화되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카페인 유제품은 설사 증상을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이 혹시 부족하다면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활용해 보시도록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란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된 식품입니다. 크게 액상형, 분말형, 푸딩형 등이 있고 액상형 기준 200ml 200칼로리 정도 기준했을 때 밥 3분의 1공기, 계란 1개, 채소 1접시 정도 먹는 영양가입니다. 고구마나 밤 등을 넣어서 쉐이크로 만들어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역시 밥상과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영양팀에서 제작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양음료 맛있게 먹는 법, 설사, 식사 요령 등 혹시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고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 환자인데 밀가루 음식 먹어도 되는지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제 대답은요, 네, 드셔도 됩니다. 밀은 우리 주식인 쌀처럼 탄수화물이 주된 영양소고 열량 근원 식품입니다. 다만 면이나 빵류를 드실 때,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 보통은 면만, 빵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면을 드실 때, 빵을 드실 때에도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 식품을 곁들여 드신다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고 권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탕이 암을 발생시키나요? 라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설탕 자체가 암의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설탕을 비롯한 단순당의 섭취로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비만하신 경우에는 달달한 간식류들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으나 혹시 치료 과정 중에 영양 섭취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달달한 간식류나 음식에 설탕, 꿀 등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 한약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니고 농축된 형태들이 많아 오히려 간에 심장에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치료 중에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보다는 음식, 식품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암 환자 영양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그리고 복수나 보종이 있을 때에는 저염식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분의 식사 섭취량이 매우 저조할 때 엄격한 지나친 염분 제한은 오히려 식사 섭취량을 더욱 줄게 할 수 있고 이는 영양 불량,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시기별로 적절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 금주나 민간요법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